안녕하세요. 보험 디톡스의 정연아입니다. 어제 미스터트롯 대전이라는 이 TV를 봤는데 임영웅 씨가 나와서 봄봄봄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택화재 가입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특약들 중에서 그 특약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주택화재 보험 가입하실 때 보통 1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건물 자체 가입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보통 가입 금액은 평당 300에서 500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건물의 가입 금액은 시세랑은 다르죠.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화재보험 건물에 대해서 가입 금액은 1억 2천에서 2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손해 중에서 이제 침대, TV 이런 가재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금액이 3천에서 5천 정도 이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를 기준으로 내가 처음 침대를 500만 원에 구입을 했다. 하지만 이 5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뭐 핸드폰을 사거나 그랬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제 구입을 했는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에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손해에 대해서 가재 부분에 이제 보상을 받으실 때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특약 중에서 주택 복구 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약은 저희가 보통 건물을 공사할 때 최초 건물 공사비가 있을 거예요. 최초 건물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6억이었다. 몇 년이 지나서 감가상각이 되겠죠. 2억으로 되었다. 이랬을 때 우리가 6억에서 2억이 되었다. 중간에 4억이라는 손실이 있잖아요. 이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한 특약인데요. 이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조달가 특약이라는 특약이 있는데 금액이 많이 크다 보니까 주택화재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복구 비용 지원이라는 특약을 가입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급배수 보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급배수 보험은 없고요. 저희가 주택화재 보험에 급배수 누출 손해보상 특약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다들 종합보험에도 있고 하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급배수 누출 손해보상 특약 이게 뭐냐? 말씀드릴게요. 누수 관련해서 요즘 청구가 많이 되죠. 아무래도 노후된 주택이 많다 보니까 누수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급배수 누출 손해보상 특약은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20년 이상 된 주택을 받아주는 곳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현재 30년까지 받아주는 곳이 한 곳 있긴 한데 그 회사를 기준으로 제가 특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통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아랫집 누수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죠. 여기서 용어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보상, 나의 집, 내 것을 보상한다는 의미고 배상은 그야말로 남의 것을 변제해 준다는 말인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조건이 우리가 나의 집이어야 하고 내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세라면 내가 배상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급배수 누출 손해보상 특약은 아랫집에 피해가 없고 단지 우리 집에 물이 샌다. 물이 새서 다른 목적물 가재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급배수 누출 손해보상 특약으로 우리 집에 관련된 목적물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급배수 관련해서 일어난 배관 교체 비용은 안 되지만 주로 우리가 급배수가 일어나는 장소가 1위가 화장실인데요. 그 화장실의 원인이 배관일 수도 있지만
그 바닥 타일에 보면 타일 사이로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공사 비용을 단순히 아랫집에 피해가 없을 때 나의 집을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우리 집 누수로 인해서 아래층이 피해를 봤다. 그랬을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아랫집을 배상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예 우리 집의 손해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약관에 보시면 손해방지 비용 청구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집으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으니까 더 이상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했다. 이게 손해방지 비용이죠. 그래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지출을 하게 되었다. 이건 유익한 비용이다 라고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수에 관련해서 표면적으로는 아랫집만 배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방지 비용으로 우리 집 수리 비용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 집에 누수가 일어났는데 아랫집에 피해 준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집 공사 비용은 급배수 누출 손해 보상 특약에서 보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저는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것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서 보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을 하죠. 그리고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라든지 복구가 되지 않았을 때도 보상을 해주긴 합니다. 그 대신 감가상각된 금액만 보상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급배수 시설에서 스프링쿨러로 인해서 우리 집에 소파가 젖었거나 뭐 침대가 젖었거나 그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냐? 예전에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도 있을 거예요. 오래된 보험이라면 그 특약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급배수 시설에 관련해서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 뭐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물 살수 장치죠. 이로 인해서 우리 집이 피해를 봤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약관상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건물 외벽의 크랙이나 뭐 방수층 손상으로 인해서 급배수 시설 외로 인해서 누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으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뭐 판매를 하지만 안 되는 건 명확하게 안 된다. 되는 건 명확하게 된다. 이런 설명들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보험을 가입하셔야 내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아깝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종합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주택보험 가입하실 때도 이런 특약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배상 책임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